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5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2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치매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을 잃을 뿐 아니라 성격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격 좋던 사람도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보다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당뇨병, 관절염, 위궤양, 우울증 등 만성 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영양제나 좋다는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염증성 질환이나 감기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처방받은 약은 아프지 않더라도 꼭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약을 끝까지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세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들이 죽게 되어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항생제를 먹으면 동시에 항생제 내성균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균들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먹어야 아직 살아있는 항생제 내성균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이미 먹기 시작한 경우라면 끝까지 드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팀은 중년 여성의 항생제 복용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항생제를 2개월 이상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뇌가 또래에 비해 약 3, 4년 더 노화되어 치매 등 인지 능력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장기적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양날의 검인 항생제를 어떨 때 복용하고 어떨 때 복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본 분들이라면 항생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만 수백 총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은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과다 처방은 OECD 국가들 중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감기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보통 1,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항생제를 필요 없이 자주 쓰면 세균이 죽지 않고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항생제 내성은 사람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성 세균에 생기게 됩니다.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되는 경우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를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감기를 앓다가 세균성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2차적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복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